20대 때 완전 빡세게 일한 것 같은데 어땠어? 실제로 일을 엄청 많이 했어? 일을 엄청 많이 했던 시기가 있었고 아니야 10년 내내 열심히 했던 것 같아. 그때는 이제 알바만 하고 있었던 터였는데 알바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 그때 콜센터에서 일했었거든. 근데 이제 그 콜센터가 뭐 교통사고가 나면은 그 전화하는 데 있잖아. 이제 내가 교통사고 처리반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매일 10시간씩 욕을 듣고 있으니까 이게 정신이 너무 피폐해지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또 이제 뭐 확 옮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계속 다니긴 했었지. 그러다가 이제 교육회사 그 영업직으로 넘어가면서, 사실 영업직으로 넘어가면서는 엄청나게 세뇌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몸이 힘든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리고 거기 이제 모인 선생님들도 다 뭐 코피 터짐 아니면 현기증 뭐 위장질환 이런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랬거든. 그래서 나는 그게 그때 되게 나를 위하는 건 줄 알았어. 나의 어떤 성공과 그런 뭐랄까 그런 것들을 챙기는 게 잘 살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지. 그때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새벽 3시에 맨날 퇴근을 했으니까 그렇지 거의 뭐 4-5시간씩 자고 그랬던 것 같아. 나머진 계속 일하고. 계속 일하고 그렇게 3년 동안 계속 그랬던 것 같아. 그렇게 한 30살까지 그렇게 지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약간 생존 본능이었던 거야. 이게 뭔가 꿈이 있거나 뭔가 맥락이 있어서 내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서 이거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거를 안 하면 내일 먹을 밥값이 없다. 약간 항상 이런 위기의식이 있었고 또 실제로 그랬던 시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남는 건 이제 체력밖에 없으니까 그때 이제 악착같이 모아야 된다라는 약간 그런 강박 같은 게 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진짜 실제로 위장질환이나 뭔가 이런 걸 겪었어? 뭔가 엄청 위기를? 지금 맥주를 지금 마실 때가 아니지. 그때 28살 때였던 것 같아. 28살 때 장상피화생이라는 진단을 받았거든. 위벽이 너무 무리하고 힘들어져서 위벽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 위벽이 장처럼 바뀌는 거래. 그렇게 되면 위의 활동성이 떨어져서 소화도 안 되고 역류하고 역류성 식도염, 장상피화생, 위궤양, 식이장염 내장이 생길 수 있는 대부분의 그건 다 생겼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엄청 많이 나아졌는데 예전에는 먹는 족족 다 토하기도 했고 먹을 때마다 매끼 체했거든. 그래서 음식을 먹기가 되게 무서웠던 시기가 있었지. 돈도 많이 썼어? 돈을 못 썼어. 왜냐면 그게 치료비가 장난이 아니야. 위장은 그 내과에서도 선생님이 한 번 무너지면 고칠 수가 없대. 관리를 할 뿐이라는 거야. 막 유명한 한의원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뭐 6개월 정도 약을 처방해야 된다 했는데 뭐 달에 100만 원씩 막 그러니까 사실 딱히 그럴 만한 여력이 되진 않았지. 그러면서도 자기계발 강의나 이런 것도 많이 쫓아다니고 항상 성장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거야? 그때는 그 교육회사로 입사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 왜냐면 영업직이다 보니까는 소위 말하는 정신교육 같은 거를 진짜 많이 시켰는데 뭐 이제 지금 말하는 무슨 뭐 세븐앱이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교육을 엄청 많이 받았단 말이야. 그런 이제 소위 그 뽕을 좀 맞으니까는 그 자기계발 욕구가 막 이렇게 샘솟더라고. 그래서 막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뭐 내재된 에너지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뭐 나름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대. 그래서 이제 각고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강의도 다니고 뭐 책도 읽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봤지. 그랬더니 어땠어? 그랬더니 돈이 많이 나갔어. 강의를 듣고 돈을 많이 썼지. 밥값과 술값이 많이 나갔고 근데 그 시간들이 나빴다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그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었고 내가 투자한 만큼의 ROI는 잘 나왔던 것 같아. 하지만 궁극적인 해답을 찾지는 못했지.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항상 그런 질문이 있었잖아. 나는 누구인가? 아니면 이제 소위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그런 강의장을 다녔던 것이었는데 근데 그런 대답이 타인에게 있지 않더라고. 그렇게 타인에게서 어떤 인생에 대한 막 여러 가지 아젠다나 방법론을 듣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엄청 공허했던 것 같아. 왜냐면 그들이 말하는 그런 방법이 나의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 뭐 단적인 예로 뭐 새벽 5시에 일어나면 인생이 바뀐대. 근데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 왜냐면 3시에 끝나서 집에 오거든. 그러면 뭐 죽으란 얘기잖아.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상징성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공허하게 들렸던 시기가 있었지. 30살 이후에 좀 그랬던 것 같아. 계기가 있었어?
어땠어? 좀 그런 어떻게 보면 성장만 보고 되게 달리고 자기를 막 채찍질하면서 막 앞으로 몰고 가던 삶을 살다가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덜 내려놓게 된 거잖아. 그 계기는 이제 30살 때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사업 1년차 때 국가지원금을 받으면서 사업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국가지원금이 사실 내 돈이 아니잖아. 그냥 국가에서 지원해준 돈이지. 근데 그때는 약간 지금까지 그 20대 때 살았던 그런 뭐 나름의 이제 고생이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 갑자기 이제 뭐 돈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런 대표라는 직함을 달게 되니까는 대표님 소리 들으니까 어깨뽕이 이제 막 그런 거지. 막 그 다음 해인 2월에 사업이 종료가 되었는데 사업을 했으면 남는 돈이 있어야 되고 남는 뭐 클라이언트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남는 어떤 자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진짜 그 내가 네트워킹 파티하고 즐거웠던 그 대표님들은 진짜 딱 그 기수 끝나자마자 다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 지금 연락도 안 돼. 다 흩어지고 내 수중에 남는 돈도 아무것도 없고 이제 그러면서 사실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무너져 내렸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뭐랄까 마음적으로 되게 원했던 인정 욕구나 또는 이런 열등감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부상하기 시작한 것 같아. 내가 뭔가를 얻었다고 생각한 그런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내 손에 남아있지 않다는 걸 깨달은 뒤로 그래서 그때 상담을 한때 좀 쭉 받았었지. 이게 내가 20대 때 그렇게 막 살아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이런 치열함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건강한 에너지로 막 살아왔던 게 아니라 어떤 누군가에게 쫓기듯이 트라우마나 또는 강박들의 채찍질로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걔네들을 갑자기 밀어내기 시작한 거야. 열등감도 싫어, 인정욕구도 싫어, 강박도 싫어 이러면서 얘네들을 밀어내기 시작을 하니까는 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때 현타가 되게 왔던 거야. 31살 무렵에. 그리고 나서는 긴 여행을 한번 다녀오고 우리나라를 한 바퀴 돌았거든. 우리나라를 한 바퀴 걸어서 돌고 뭐 그 돌았다고 해서 뭐가 딱히 있진 않아서 무릎이 아팠지 그냥. 또 와서 또 돈이 나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획사 들어가서 바로 일을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기획사 일이라는 게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고 이게 좋아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일을 하기가 더 바빴고 기획사에서 1년 동안 지내고 나서 나름대로 이제 레퍼런스도 많이 쌓였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바쁘고 정신없는 1년이긴 했지만 그때 이제 배운 게 나름대로 되게 많았었어. 그리고 내려놓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 뭐냐면 사실 그 전까지는 좀 약간 그 일잘러 뽕이 있어가지고 난 어디 가서도 일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듣는다. 약간 이런 그 근자감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막상 일해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야. 나는 그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었어. 물론 잘하는 영역이 있고 못하는 영역이 있더라고. 그래서 근데 또 사실 원래 이제 그 에이전시가 엄청 빡세잖아. 거기서 일을 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잖아 사실. 그렇지. 이제 사실 그건 맞는 말 같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왜냐면 일을 처리하는데 나로 인해서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그 오롯이 책임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약간 체화되면서 나는 이걸 못한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명제로 학습화가 된 것 같은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 필요했던 능력이 있고 지금 내가 사업하면서도 필요하는 능력이 또 따로 있는 것 같고 거기서 잘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실은 되게 최악의 조건들이 많은데도 일단 버티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 그렇지. 아주 많지. 그러면은 그때 열심히 살았던 20대의 창선이로 돌아간다면 뭐 그때 뭐 창선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일 수도 있고 그때로 돌아가면 또 그렇게 열심히 살 건지. 안돼 도망쳐. 그러지 마. 대학 계속 다녀. 라고 얘기하겠지 당연히. 학자간지 좀 받아. 뭐 하는 거야. 이렇겠지. 조금 더 그렇게 돈에 용용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차피 돈이 없을 거였다면 내 장사를 그냥 하든가.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어떤 인포메이션이 전혀 없었으니까 그렇지.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어? 뭐 그렇지.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지. 엄청난 뭐 부와 명예는 아니야? 엄청난 부와 명예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돈이 많아서라기보다는 그냥 지금은 지금의 삶의 어떤 패턴에 만족하게 되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조금 더 삶에 용기가 생긴 느낌. 다시 그렇게 돼도 굶어 죽진 않겠다 이제.
그 마음에 사실 그 안전성이 좀 중요한 것 같아. 어떻게든 먹고는 살겠구나 맞아. 라는 생각이 들면 좀 덜 두려우니까 막 그렇게 허겁지겁 살던 것도 좀 덜어지고. 그럼 심리적으로는 어때? 그때보다 더 심리적인 거나 뭐 이런 신변에서 심리적인 부분은 훨씬 더 안정이 많이 들어왔어. 훨씬 더 안정이 많이 들었고, 물론 아직까지 그 동기를 잘 찾지는 못하는 느낌이야. 뭐냐면 20대 때는 되게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끌어당겼다고 했잖아. 이게 비유를 하자면 약간 원자력 에너지 같은 거. 우라늄이 방사능 물질이잖아. 잘 사용하면 굉장히 아주 효율이 좋은 에너지를 크게 만들어 주는데, 중요한 거는 쓰고 나서 이 폐기물 처리가 너무 어렵고 컨트롤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 특히 그때는 더 어려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그런 폭풍에 더 휩쓸려 다녔던 느낌이었지. 근데 이제 30살 이후에 사실 그때 상담이 나에게 어떤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딱 단언할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그럴 시기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해. 그때 마침 이제 상담까지 같이 어우러져서 좀 느꼈던 거긴 한데, 좀 제3의 눈이 생긴 느낌이야. 그러니까 폭풍에 휩쓸려가는 나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어떤 평온한 나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약간 그런 제3의 눈이 생긴 것 같기는 해. 물론 얘가 항상 있지 않아. 그래서 작동할 때는 굉장히 평온한데 이제 가끔 휩쓸려 다닐 때가 있지, 같이.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예전에는 영문을 모르고 휩쓸려 다녔다면 지금은 휩쓸리는구나 라는 거를 인지는 할 수 있는 상태? 흔한 자기계발서랑 비교를 했을 때 그거는 이제 뭐 그래 너 괜찮아, 너 있는 그대로 빛나고 있어, 뭐 너 뭐 약간 이런 자기계발서에 우리 사실 좀 염증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기분복구 주무 시절을 봤어. 그러면 그래 이건 좀 더 맞아, 이게 뭐 현실이지. 사실 퇴사 비행기표 끊으라는 책이 보다는 더 현실적인 조언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수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존의 자기계발서에서 했던 말을 내가 염증을 느꼈던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네 탓으로 돌리는 느낌이었어. 그것도 심지어 너의 마음 탓으로. 의지력이 약해서 그렇고 도전정신이 없고, 그 다음에 네가 긍정적이지 않아서 그래. 약간 이렇게 너의 마음의 모든 책임을 다 규칙 사유로 돌리는 것 같았는데,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거든. 우리가 행동하는 수많은 선택들, 그러니까 어저께 구매했던 11번가의 어떤 물건, 또는 오늘 먹었던 점심 메뉴, 아니면 오늘 여자친구한테 내가 했던 말, 그러니까 이런 내 행동과 습관과 이런 작은 조각들이 지금의 나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것들은 내가 의식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다 무의식에서 비롯된 거고 내 습관에서 비롯된 거라서, 사실은 그 내 습관을 관찰하고 한 번만 더 습관에서 어긋나는 그런 균열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 삶을 바꾸는 어떤 힘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사실 내 책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내 습관과 내 방을 한 번 더 돌아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왜 저 물건은 저기 있지? 되게 익숙하고 평온하고 나의 모든 루틴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균열을 내보는 거. 그게 목적이야.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뭐가 되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어디 있을 건데 내가 못 찾고 있는 거야. 나라는 건 어디 있을 거야. 혹은 내가 가야 되는 목표라는 지점도 어디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찾느라고 막 많이 시간을 허비하고 뭐 방황을 하는데, 사실은 그냥 오늘 하루, 내일 뭐 이런 느낌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 비슷한 것 같아. 사실 현실적인 문제로 나에게 정성을 쏟고 싶고 그렇긴 하지만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내 삶이 팍팍한데 무슨 소리야 라고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차를 사라는 게 아니야. 5,000원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 5,000원과 10분 정도. 달걀 한 판은 3,800원 정도 하니까 그 정도 하니까 달걀 한 판을 사면 한 10일 정도는 먹을 수 있잖아. 계란 후라이가 제일 처음에 나왔었거든. 나는 아침밥을 매일 건너뛰고, 그래서 그렇다고 점심을 잘 챙겨 먹는 것도 아닌지라 항상 저녁밥을 폭식하고 막, 그래서 나가기 전에 그래도 한번 안고 나가는 거잖아. 그래도 먹고. 근데 느낌 알겠지만 아침에 출근 준비할 때 잠시 앉아서 5분 동안 생각을 하거나 스케줄을 정리해 본 적이 있어? 후다다다다닥 나가지 않아?
그렇게 바쁘게 하루가 시작되면 하루 종일 그 기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아침에 좀 브레이크 타임을 좀 주고 싶은 느낌이었지. 그래서 달걀 프라이를 제일 처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런 어떤 삶의 밸런스를 맞추는 또는 삶을 조율하는 그런 방법이 사실은 그렇게 크다고 생각되지 않아. 그래서 고민을 푸는 데 있어서 고민의 무게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든다라고 하면 인간은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이 없을 것 같아. 그런 무거운 고민에 비해서 그걸 풀 수 있는 방법들이 훨씬 더 저렴하고 빠르고 간편한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계속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냥 고민에만 묻히고 기분에 압도돼서 그게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잠이 들고. 그래서 기분을 벗으라고 했던 말은 사실은 당신의 문제는 되게 맛있는 음식 한 끼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해도 어차피 그 문제를 고민해봐야 갑자기 고민한다고 해서 팍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그냥 해나가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었어서